자, 주면식 하는 건 다 됐어요? 시간 더 필요해요?
자, 다 됐어요. 둘이 하는 거. 자,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일단 또 하도록 할게요. 자, 한 사람이 발표, 나머지 3사람 들어주고. 자, 뒤로 가서 옆으로 가요. 그래서 마세요. 아니,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하시니까. 자, 올라가서 다들 서요, 가면 돼. 감독의 감독. 감독하면 들어가세요. 시운 청피기 시경에 이르길 저 기강의 흐름이 물줄기를 보건대 목주 외위보다 푸른 대나무가 우성하고 우성하도다. 유비 분자여 여절 여차하며 훌륭함이 있으신 분자여 자는 듯하고 가는 듯하며 여타 여차하라 쪼는 듯하고 가는 듯 하는구나.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해 한해 혁회 명 스해 한해 혁회 헌해 굳세고 엄숙하고 굳세며 빛나고 드러내는 것과 같으니 유비 분자여 동불 가헌해라 아니 가헌 해가 훌륭함이 있으신 분자여 마침내 가히 이룰 수 없다라 아니 여절 여차자는 도학야고 자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 하는 것은 배움
발음을 말하는 지호. 혼자 하는 거 시간 더 필요한가요? 시간 되시나요? 혼자 하는 거. 네. 자, 다 됐으면은 누가 나가서 발표 좀 해볼래요? 발표. 자, 나가서 발표 좀 하시죠, 누가. 자, 발표 좀 하세요. 발표한다고 나가서. 자, 발표 좀 하시죠. 나를 눈을 못 맞추죠. 자, 누구 나와서 발표 좀 하세요. 네.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니까 실력이 계속 느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오고 해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마이크 거기죠. 거기 있잖아요. 네. 올라가셔서 네. 네. 올라가셔서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여기 있습니다. 하세요. 미안해요. 자, 따라 읽으세요. 네. 제가 처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청피디오 간디 한대 녹죽 의로다 유비 분자이여 여절 여차하며 여타 여마이라 쭉 읽고 해석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슬해한해며 혁해헌해니 유비군자이여 종물과 헌해라 하니 여절 여차자는 도학야오 시경에 이르기를 저 깃땅의 강물을 보건대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도다 문체 있는 문체 나는 군자여 자른 듯하며 간 듯하며 다듬은 듯하며 간 듯하니라 엄숙하고 굳세며 빛나며 떠들썩하니 문체 나는 군자여 마침내 가히 잊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른 듯하며 간 듯하며 함은 간 듯하다 함은 배움을 이름이요 혹시 뭐 이상 있거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예. 그냥 말할게요. 예. 말하세요. 큰 검은 것들이 엄숙하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잘 그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혹시 네이버 한자 사전에 찾으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해요. 예, 한자 사전 찾으면은 그런 뜻도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에서 수가 있어요. 뭐 서 있고 본문 발음법을 안 거나 설명 더 해줄 수 있어요? 어디 뭐 그냥 그걸 틀에 대해서 네이버 사진 찾는 것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사전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제가 저번에 찾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큰 검은 거 하면 되게 크고 검은 거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잡고 있는데 검은 거 보면 되게 위험 있거든요. 되게 크고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되게 웅장하고 엄격하다, 엄숙하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옛날에도 이제 검은고가 이제 남자만 연주하는 악기였는데 그렇게 약간 가야금이 여자가 연주하는 악기였고 그런 것처럼 약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함, 엄숙함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방 물어봤던 그 글자 같은 경우도 그냥 글자 딱 외우기는 뭐 큰 거 뭐 검은 것을 이렇게만 외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증문사 일로 와요. 자리 마련해놨어요. 자, 그 친구는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나한테 얘기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세요.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이 글자 같은 경우도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사하겠는가라는 걸 찾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그냥 막 하나하나만 했는데 그 글자가 과연 여기서 큰 검은 거 슬로브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슬로브 해야 될지 그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맞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큰 거 쓰리라 쓰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큰 거 쓰리로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확한 뜻을 갖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거기에만 고정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용법을 다른 데서 보니까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 있더라 라고 해서 그런 용어들을 다 이것저것 모아보니까 지금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뜻이 뭐 여러 가지 나온다, 발음도 여러 가지 나온다 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썼던 용법들을 다 모아서 지금 사전에서는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하다는 걸 갖다가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우리가 나도 솔직히 딱 봤을 때 전혀 모르는 의미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기억을 못하죠. 그 문장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는 검은고를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다른 의미로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검은고고 뭐 수레하네요 했을 때 이걸 갖다 수레하네를 갖다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다 그냥 좋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좋다는 뜻에서 가야 되겠구나. 이걸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였으면은 부정적인 뜻으로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좀 하나씩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장에 따라서 하나하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에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약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시경이라는 것이죠. 계속 시경에 나오는 문장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경은 우리도 지금 시를 쓴다 하면은 문장이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문맥이 안 맞고 하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문법이 안 맞는데도 시에서는 그냥 이거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는데 옛날에 이 시는 좀 더 심했죠. 이런 것이. 그런데 시에서는 거의 문자를 맞췄어요. 해자. 거의 이렇게 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문자를 맞춰가지고 끝에 있는 것의 발음이 비슷하게. 그런데 그 발음도 우리 발음이 아니라 중국어의 발음이다 보니까 또 그런 문자를 맞추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문자를 주로 맞췄지 그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냥 문맥대로 번역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런 의미구나, 시에서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시경에서 말한 것이 어디까지죠? 시경에서 말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쭉 갈 테니까 한번 세워보세요. 계속 가요? 네. 여탕 여마라 세례하내며 혁해 환해니 유비군자여 종불가 환해라 하니라. 아니 여덟 여탁자는 구하게요. 시경이 어디까지예요? 계속 이어져요? 어디예요? 어디? 종불가 환해라 하니. 투가 어떻게 됐어요? 뭐뭐라 하니. 뭐뭐라 라자가 들어갔죠? 라자. 뭐뭐라고 하니. 어디에서 시경에서 이거라고 하니. 토가 그래서
라한이 이렇게 토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를 보면 여기서 끊겨야 되는구나. 시경 문장 여기까지구나. 라고 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시경 문장 여기까지면은 그러면 여덟 여차자는 수학예요, 여탕야마자는 자세예요, 세례하는 순열예요, 혁기원에 자는 위의예요, 유비군자 정글가원에 자는 도성덕 지선 민지불능 망리아니라 라고 해서 그럼 여기부터 요 뒤에 문장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해설이죠. 이 원문은 시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그 시경에서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요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번역까지 해준 것이죠. 원문 쓰고 그 원문에 대한 주석을 달아준 거예요. 여기 밑에는. 주석을 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도 쓰고 주석도 같이 썼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황제내경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된 경우도 문자에 꽤 있어요. 황제내경이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그 내용들이 추가되고 한 거기 때문에 원문을 써놓고 그 원문을 갖다 다시 해석하는 것도 원문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원문이고 어떤 게 주석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 문장을 보면서도 파악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까지는 이 시경이 문장이니까 시경을 외운 사람들이 딱 이거구나 라고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요것이고 이것은 요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주니까 시경을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경에 대한 주석을 다른 이유가 뭘까요? 중형에서 대학이라는 책에서 시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잖아요. 이런 주석을 다른 이유가 혹시 있겠죠? 왜 그럴까요? 시경에 대해서 주석을 다른 이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답 원하지 않아요. 뭐라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시경에 대해서 저렇게 주석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배움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움이라는 의견을 이제 시경에 있는 식구는 그냥 아름답다는 뜻인데 배움의 의미랑 연결시키려고. 배움의 의미를 연결시키려고. 그런 것도 가능하죠. 또 다른 이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의학이고 뭐고 간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체가 좀 어렵고 용어가 어렵고 한데 용어 어려운 거는 우리가 영어는 잘하죠. 그런데 만약에 소련말을 가지고 한다 했을 때 러시아어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 때 여러분 러시아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자, 지금 온 사람 이리 와요. 다리 마련해줬어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어가?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아는 것만 괜찮은데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은 쉽지만은 모르는 건 어려운데 여기서도 요 아는 내용들은 그냥 외웠으니까 알지만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왜 모르는 걸 설명을 다시 대학이라는 책에서 했을까 하는 거 한번 쉽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대학이라는 책과 이 사서를 갖다 배울 때 사서 삼경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서 삼경에서 어떤 걸 먼저 배우죠? 먼저 배우는 책이 어떤 거죠? 사서와 삼경 중에서 사서. 사서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뭐 배우죠? 천자문, 동몽선수 이런 거 배우죠. 어린이 수학, 사자수학 이런 거 배우면서 나름대로 배우는 순서가 있는데 이 사서와 삼경을 나눌 때 삼경은 사서를 다 통달한 다음에 삼경을 배워요. 그러면 그때는 삼경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장이 어려운 게 없죠. 내용이 어렵지 문장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듣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그냥 시만 시구나.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시를 지었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설을 배우면 이 대학이나 중용 이런 데서 이렇게 주석을 다시 달아준 것은 시경을 갖다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시는 나중에 배우죠. 나중에 배우는데 내용을 모르는 걸 갖다가 내용도 모르는데 설명도 안 해놓고 넘어가면은 좀 아쉽죠. 그래서 거기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학이라든가 수양이라든가 뭐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이 위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다시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좀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 시경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좀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설명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자가 치유 편찬화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런 내용까지 추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의학이고 한문이고 내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좀 쉽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나 틀리나.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자마자 뭐 한의학에 대해서 다 한다? 그럼 한의학에 대한 천재죠. 근데 아직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고 틀리고 또 배우고 틀리고 틀린 거 말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틀린 거 말하고 수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틀려도 괜찮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틀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이런 유사한 걸 했을 때 아 내가 이거 그때 말한 거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최고 좋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좀 그렇게 쉽진 않죠. 나는 이걸 했는데 왜 교수는 저렇게 생각하지? 하고서는 반발되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고 하니까 스스로 한번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쳐보자 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도학이야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짧고 간단하니까 이 부분 빨리빨리 한번 해보시죠. 자, 두 사람씩 하세요. 뒤로 같이 보면서 뒤에서 같이 하세요. 세 사람씩 같이 있어요. 각 연마사는 자세하여 불매한 내자는 주물하오 학대원의 나누기하오 유비군과 동물과 내자는 정덕지성 지우고 이야기하오. 다른 듯하고 다른 듯하다마는 스스로 가끔이요 언니라고 비슷하는 것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고 길라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지는 모습이고 훌륭함이 있는 자를 마침내 인지 못하리로다 하는 성품과 지극한 점을 백성이 능히 인지 못함을 이르다. 몇학 영화는 자수의 줄기의 순율 격대의 황해자는 위의하여 이군자 동골과 황해자는 도성문덕 지선을 민지방로 완하리라. 다듬은 듯하고 가는 듯하다 함을
스스로 영위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요 빛나고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위험 있는 모습이요 훌륭함이 있는 자를 마침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선한 것과 지극한 선을 선한 것과 지극한 선을 백성이 잊지 못함을 이루리라. 자, 2시간 한번 됐으면은 4명이 모였을 때, 자, 4명이서 한 번씩 해주세요. 4명 하면 한 사람이 해주세요. 자, 여기 한 사람 좀 같이 하고요. 자, 내려가는 거 다 됐죠? 한사 발표했죠? 자, 누가 나와서 발표 좀 하실래요? 나와서 발표할 사람. 나오세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네. 네, 하세요. 네. 밑에 어딘가 몰라요? 아, 똑같아가지고.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요. 네.
여탁여마 자는 자수야오. 슬해헌해 자는 순율야오. 혁해 헌해 자는 위의야오. 유비군자 종불가 헌해 자는 도성덕지선 민지불능망야니라. 다듬고 간다는 것은 스스로 닦음이요. 엄숙하고 굳세다 함은 두려워서 떠는 것이요. 빛나고 떠들썩하다는 것은 위험 있는 모습이요. 문체 나는 전자여 가히 입지 못한다는 것은 중간에 제가 마침내를 빼먹었습니다. 감안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유비군자여 마침내 가히 잊지 못한다는 것은 성한 덕과 지극한 선을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함을 말하니라. 예, 여기서 뭐 이야기하거나 더 추가 이야기나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네, 질문 있네요. 네. 마이크 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여절 여차자문 할 때 논자가 그 저번 시간에 그 위인품 하는 것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 자자에 대한 해석이었죠. 여덟 여차, 여성여마, 흔해헌해, 그 다음에 혁형헌해 할 때 그 뒤에 다 자자가 있잖아요. 네. 그 자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해석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이죠. 네. 네. 저는 그냥 지시어로, 그러니까 사람 몸자자 써서 그냥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것으로. 뭐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라고 했는데,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질문한 거예요. 중요한 사항 질문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외워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다른 또 추가된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죠. 한자 사전에 한자 사전에 보니까 논자가 논이란 뜻이랑 것, 곳,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약간 대명사처럼 써주면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명사처럼 써줘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또 이렇게 하고 쭉 할게요. 네. 그 정성순이라는 한자 순유를 해석할 때 두려워 떤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한자 사전에 정성순을 검색해 보니까 정성순하고 엄할준이라는 두 가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려워하다라는 그 뜻은 엄할준이라고 읽을 때의 뜻인 것 같아서 왜 정성순이라고 읽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저도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해요.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한자 사전에 승률이 자체가 그냥 두려워서 얼굴 벌벌 떤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률을 그냥 단어 승률이라는 단어 그냥 그 자체로 두려워서 떤다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모르게 해결해 줬어요. 자, 그냥 순율이라 해서 그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관용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율이라고 읽는다. 원래 좀 뜻까지 생각하면은 준으로 읽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순율이라고 해서 그냥 이 관용어처럼 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저는 농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까 대명사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뭔가 읽어보다 보니까 꼭 대명사로 해석되기보다는 좀 주격조사, 좀 강조하는 느낌으로도 해석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자자에 대해서 뭐 대명사라고 있지만은 어떤 뭐예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주어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사의 역할을 한다, 주격조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맞죠? 자, 그래서 그럼 자자에 대해서 자자를 갖다가 조금 더 보면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좋을까? 해석하는데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대명사로 봐도 되고 주격조사를 볼 수도 있고 하면은 여기서 자자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죠. 앞에 숫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여절여차, 여탕여마 자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요 밑에 문장은 뭐라 했어요? 원문이 아니라 원문에 대한 주석이죠. 원문에 대해서 주석 쓸 때, 자, 원문에서 뭐 천피교육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천피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피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이 돼야 되겠죠. 천피교육의 천피교육에서 첨자는 무슨 첨자? 무슨 첨이요? 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딴 데 가면은 무슨 소리가 몰라들어요. 천피교육의 첨자가 무슨 첨자예요? 첨자가 더할 첨? 더할 첨? 예, 첨성도 첨? 예.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되고요. 자, 첨자 무슨 첨자예요? 예, 옆에서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무슨 첨? 불첨. 네, 불첨. 자, 첨자는 무엇이다? 이거 첨은 무엇이다 할 때, 자, 첨은 불첨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럼 첨이 은할 때, 은이라 했죠. 여기서도 뭐뭐 자는 이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를 달면은 그냥 뭐뭐 은는 요렇게 달면은 되는데 한자에는 원래 토가 없었죠. 한자에 토가 없었으니까 이 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조사죠. 아까 말한 주격조사처럼, 자, 이것은 여절여차라는 또는 천피교육이라는 것, 첨은 무엇이다, 첨자는 무엇이다, 첨자는 불첨자다 라고 해서 그 하나하나 글자 또는 문장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 위해서 뭐뭐 자자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 주격조사가 될 수도 있고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대명사는 좀 그렇지만은 주격조사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겠죠. 요거 전체, 자, 이 원문에 이런 글자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주석이다, 주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석에서 뭐뭐라는 자, 이 앞에서 말한 첨자는 무엇이고 피자는 무엇이고 기자는 무엇이고 욱자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글자 또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뭐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석을 달 때 이렇게 많이 달아요. 그래서 문장을 쫙 읽었는데 거기다가 뭐뭐 자는 뭐뭐 자는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것은 토가 없어도 주석일 가능성이 크구나. 갑자기 이렇게 nom잡자가 나오고 하면은 앞에 문장에 대한 주석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서 이렇게 자자가 계속 여러 개 나오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똑같은 걸 갖다 왜 자꾸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쓴 것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nom자자를 붙이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줬다는 것이 또 새로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이런 것까지 좀 더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토가 없으면 더 헷갈리죠. 토가 없으면 더 헷갈리게 되니까 그래도 토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토까지 다르니까 이 토에 따라서 번역만 하면은
한 80%는 맞아요. 토에 따라서만 해도. 그러니까 토를 갖다가 잘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토에서 는이라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좀 같은 주격이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죠. 그래서 뭐뭐는 했으면 뭐뭐 은는. 여기서 이어 했을 때 이자를 꼭 안 붙여도 되죠. 그냥 앞에 동그라미 없는 이자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만 나온 이런 토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군자여. 안 그러면 이자를 붙인 다음에 자하고 이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제. 그래서 유비근제 경불과 헌해라니.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처럼 읽을 필요는 없죠. 그냥 유비근자여 경불과 헌해라니.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척 하려면은 유비근제 하면 또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무식한 사람 저걸 왜 제재를 읽냐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아직 한 문화를 갖다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토가 달린 거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 마지막 부분 한번 또 할게요. 자, 마지막 부분 두 명씩 해서 한번 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세요. 두 명씩 하는 거.
모여서 해주시죠. 4명 모여서. 오호라 전황불망이라 하니 전황이 잊지 못한다 하니 공자는 향기향이 위기위하고 공자는 어진 자를 어질게 여기고 친한 자를 친하게 여기고 소위는 락기락이 위기위하니라. 소위는 즐거운 것을 즐겁게 여기고 이로운 것을 이롭게 여기니라. 차이 몰세 불망이하니라. 이로써 세상이 망해도 잊지 못하니라. 우전지상장이라. 오른쪽은 전지상장입니다. 네, 다졌으면 누가 나와서 발표 하실까요? 3단 마지막 부분. 누가 나와서 발표 좀 해주세요. 자, 발표 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나? 한번 이야기 좀 누가 나와서 해주시죠. 나오세요, 누구들. 눈만 씨는 다들 피하려고.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요. 마이크 켜고, 네. 마이크 켜야 될 거예요. 쉬운 어휘라. 쉬운에서 이르길, 시경에서 이르길, 오호라. 전황불망이라 하니. 전황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니. 분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분자는 그 현한 사람을 현하다 여기고 그 친한 사람을 친하다 여기고.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짚으면 다시 한번 짚어요. 그 네. 현한 사람 아닌가요? 순서가 잘못됐나? 그 현한 사람을 현하다 여기고 그 친한 사람을 친하다 여기고. 소위는 락기락이 리기리하니라. 소위는 그 즐거운 것을 즐겁다 여기고 그 이로운 것을 이롭다 여기니라. 차이 몰세 불망야니라. 이로써 세상이 망하더라도 잊지 못한다고 하니라. 우전지상장. 오른쪽 글이 3장이었다. 잠시만요. 자,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할 이야기나 질문이나 뭐 할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 갖다 줄게요. 이거.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에서 현기현을 어진 사람이라고 하고 친기친을 친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진 사람이라고 해석하시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셨는데 그 현기현이랑 친기친에서 사람이라는 해석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네. 제 생각이긴 한데 일단 그 친하다, 어질다 이게 겉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떤 겉하고 친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약간 의미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친한 건 약간 사람하고 친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뒤에 이제 악기락 이리는
약간 이롭다 그리고 즐겁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네. 네, 또 뭐 다른 이야기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누구예요?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 시의 문장이니까 뭐가 되죠? 시격 문장이니까 시격 문장 어디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시격 문장이 어디까지죠? 시격에 나온 문장이 어디까지예요? 네? 네, 여기죠. 여기까지. 전환불망이라 했을 때 전환. 이것도 보면 좀 원래 찾아야 되겠죠. 전환이라 했는데 전환이 누구예요? 전환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원래 찾아야 돼요. 지금 뭐 우리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내경이라든가 이런 문장이면은 여기서 전환이 했다면은 앞에 있는 임금인데 앞에 임금, 내 앞에 임금 누가 썼느냐, 누구의 상황에서 여기 썼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지겠죠. 내가 썼을 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썼을 때 나한테 할아버지고 하는 것처럼 전황에 대해서도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위대한 대통령인지 위대한 뭐 당군 할아버지인지 그런 것이 전황이라 썼을 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시경을 배우게 되면 여기서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때 임금은 누구다 이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문장에서 봤을 때 앞에서 유명했던 이런 임금을 갖다가 잊지 못한다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할 때 앞에 있었던 임금을 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군자와 소인의 차이에서 우리는 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자가 하는 것은 형기현이 칭기친하고 소인은 낙결하게 얘기해야 한다 라고 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다르다. 군자가 생각하는 것과 소인이 생각하는 것이 나름대로 차원이 다른 이런 차원으로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이 문장 이것은 그냥 감탄사죠. 그냥 감탄사. 시니까 감탄사를 갖다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앞에 나왔던 유비군자요. 문체 있는 군자요. 문체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죠. 문체난다로 하죠. 문체난 군자여라고 했는데 문체가 무엇일까? 찾아본 사람 있나요? 번역할 때 문체는 군자여라고 했잖아요. 그 문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거기까지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번역하기 급하니까 문체는 군자여 했으니까 문체라고 그냥 암기를 하는데, 암기보다는 문체? 그럼 문체가 무엇일까? 문장이 빛난다. 그런 문자에 빛날 셋자. 이렇게 해서 문체난다. 문체날 빛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그 문체난다는 이런 용어를 갖다가 그냥 그런 문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문체난다는 문자로. 그래서 문체난다는 그 문장이 아주 빛난다. 아주 수려한 문장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면서 그 군자도 그만큼 이 외모도 수려하고 또는 행동도 수려한 이런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더 깊게 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걸 찾아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체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황 앞에 있는 임금이 누구냐, 어진이를 갖다가 현황이 어질게 여기고, 아까 여기서도 사람이 아닌데 또는 뭐 어질게 하는 것, 그냥 근데 어질게 하는 것 하면 아무래도 좀 물건으로 따지면 나오는 게 별로 없죠. 여기서 즐겁고 이롭다 하는 건 물건으로 따져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물건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람을 따지고, 여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을 즐기고 자기 이쪽만 따지는 사람을 뭐 이롭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과 물건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을 볼 때 보면은
뭐 정답이라고 있지만 꼭 정답이 아닌 것 같아도 또 틀리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애매한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지 3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지 4장 하는데 이 4장 아래에 보면요. 4장을 5장을 보면은 말도 안 되죠. 차위 지분이라 차위 지지 지안이라 라고 해놓고 요 문장이 요 문장이잖아요. 4장에 나온 끝에 문장을 5장에서 이렇게 문장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장을 해놔가지고 아 이건 뭔가 빠진 것 같다 라고 해서 요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5장에서 빠진 부분일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대학 책에도 이렇게 이 문장이 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장은 5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빠졌잖아요. 4장하고 5장을 딱 비교하면 똑같은 문장을 뒤에다가 한 번 더 써놓고서는 끝내버리니까 이거는 뭐가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 밑에 빠진 것이 있을 것이다 해놓고 요 옆에 쓴 요 문장을 보면은 4장 9번 통하장 오제 경문지 하. 그래서 잘못되게 경문이 아래에 있다. 이런 문장까지 써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마 그 유튜브에 올려줬거든요. 요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할 때 요 좀 보고라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5장이라고 보고서는 또 진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뭐 전체적으로 이만큼 했고 뭐 시험에 대해서 뭐 의미사항 또 있을까요? 없죠? 교수님 그러면 예. 시험을 3장까지 하시면 예? 3장까지만 보죠. 뭐 4장, 5장까지 볼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3장까지만 보면 되겠죠? 네. 오늘 한 부분까지만 보면은 되겠죠? 예. 예. 혹시 한자를 쓸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설마 쓰라고 안 하겠죠? 한자를 쓰라고 안 하겠죠? 네, 안 할게요. 그냥 번역 위주로, 번역하는 거 위주로 좀 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번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점만점으로 생각 안 해도 돼요. 만점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니까 뭐 성적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는 이런 체제가 있어서 좀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뭐 ABCD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너무 신경 안 쓰고 해도 큰 부담 없이 해도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 9시 반에 보면 되겠죠? 네. 예, 9시 반에 여기서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